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깍두기 써니 예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깍두기라고 왜 소개를 합니까? 네? 그냥 가끔씩 여기 출연하는 게 깍두기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원래 박평도 가끔씩 출연하고 아, 그래요? 홍비도 가끔씩 출연하고 홍비님도 그렇구나. 가끔씩 출연하고 다 가끔씩 출연합니다. 우리만 늘 나오지 대부분 다 가끔 출연하거나 뭐 한 번 출연하거나. 지금 그렇죠. 뭐 매일 나와야 된다고 지금 시위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말이 그렇게 읽힌다고요? 혹시 뭐 써니도 네. 지금보다 책을 뭐 한 3배쯤 읽고 싶다. 그러면 더 자주 부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만큼 일을 줄여주시나요? 다른 일을? 응. 그러진 않죠. 그러면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써니와 함께 유혹하는 YG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댓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뮤지의 집님, 써니님 목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까지 밝고 명랑해집니다. 하루의 지친 피로와 우울함을 싹 날려주시는 책걸상 진행자님, 크루님들 사랑합니다. 솔맘 항상 밝고 유쾌한 써니 사랑해요. 진공상태 사랑해요 써니님. 세바공 따랑해요 써니님. 세상에. 써니님 처음이야. 풀었나요? 써니님 좋다는 입금됐죠? 댓글 한꺼번에 쭉 모아가지고 읽어드렸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제가 또 찾아왔는데 아, 요거 YG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제가 찾아왔죠. 다 제가 네. 찾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책걸상은 다 저의 그 그런 수작업으로 거였어요?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진행돼요. 아, 오늘 알았네. 몰랐어요. 몰랐네요. 제가 찾아오는 건데 또 써니한테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될지 나쁜 일이라고 뭐 해야 될지 참 네. 모르겠네. 그 한동안 뭐지? 우리가 이제 써니한테 이제 네. 그 좋은 일이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뭐 사생활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특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한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 3, 4주 전에 청년회사에 그 뭐 인사동정 난에 기사가 났더라고. 화촉 그래가지고 시간 장소까지 다 나갔어요. 본인이 뿌린 거야? 아이, 뭐 동료 감사하게도. 기자들이 본인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올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써니가 이렇게 괴롭힌 병원들, 기업들 아닙니다. 한테 이제 푼 거지. 아니에요. 경고한 거지. 뭐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하지 네. 않았어요. 그 우리 써니가 10월 2일 날 네. 결혼을 해서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뭐 이미 전 제주도 이건 말하면 안 되나? 아니 뭐 개인정보보호법은 본인은 말해도 괜찮아요. 본인은 말해도 괜찮아요. 제주도 가신대요. 네. 네, 저는 이때쯤이면 아마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데 나는. 제가 정확한 호텔 정보를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녁 먹으려고 예약한 식당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껌 팔러 갈지 몰라요. 제가 불현듯 기억나는 게 네. 몇 년 전에 써니가 저랑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본인의 연애사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YG한테도 했었어? 그때 제가 써니한테 아주 단호하게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오래 사귀었다고 꼭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결혼을 한다길래 저는 사람이 바뀌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람이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만큼 투자할 만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네. 뭐야? 그 반응 뭐예요? 좋은 태도입니다. 아니 네. 그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점심 식사 때 오간 내용을 근데 또 이렇게 또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한 7년 전에도 한 번 있었고 한 5년 전에도 있었고 다 동일 인물입니까? 3년 전에도 다 동일 인물이죠. 네. 근데 제가 청첩장 사진을 보고서 버리지 못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몰랐는데 얼굴 보더라.
잘생겼더라고요, 엄청. 이게 다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의 착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 나갈 건데요. 다 나갈 거예요. 네. 저희는 녹화 방송이라서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뭐 책걸상 독자분들이 이거를 뭐 듣고 싶어 하시겠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 의장편 들으시고 네. 커피조아님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지 해외에 살다 보니 한국이 그립고 더 관심이 가네요. 전자책이 벌써 나와 있어서 얼른 구매했습니다. 방송도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방송이 굉장히 호평이었었는데요. 좋은가봄님께서도 세 분 유쾌한 아재 방송은 재밌고 책도 궁금해서 월요일에 방송 듣고 전자책으로 바로 읽었어요. K라는 큰 덩어리로 보면 발전의 속도와 내용도 선진국에 가까이 와 있구나 실감해요. 그런데 박태웅 선생님 말씀처럼 미친 속도로 선진국을 베껴온 우리 사회의 빈틈과 미성숙함을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긴 어렵겠구나 느꼈습니다. 마침 화요일에 제가 사는 지역에 청소년 정책 제안 간담회가 있었는데 자리를 채우기 형식적 참석이 될 뻔했는데 이 책 덕분에 작은 활약을 펼치고 왔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기대한다고들 하셨는데 선생님의 다음 책 공약 제안집 급하게 됐어요. 매번 문제만 인식하고 해결할 시도나 기회가 없어 답답했는데 지역 의원, 장학사, 교사, 학생, 학부모가 만난 자리는 의미 있었고 눈 떠보니 선진국 책이 쪽집게 책이 되어주었던 독서였습니다. 간담회 끝나고 잠깐 책걸상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다 말했는데 책걸상 우리 학생들에게 참 좋겠네요 하고 어느 학교 교감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어른들 들으시라는 얘기였는데. 네. 아, 교감 선생님은 뭐 책을 안 읽으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찬아님이 남기신 댓글인 니은 귀찮합니다. 그건 니은 빼면 안 됩니다. 그분 아이디가 그렇게 딱 니은이로 시작합니다. 니은 이게 그 화살표 그 니은을 아니 니은 아닙니다. 귀찮아가 니은입니다. 아이디. 니은 귀찮아. 네. 네. 이 니은은 뭘까요, 의미가? 오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니은 기찬아님 댓글인데요. 카페에 쓴 글을 여기에도 남깁니다. 이 책은요 정말 요물이에요. 첫째로 매 페이지마다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둘째로 전 원래 소설 완전 편애하는 독서가인데요. 비소설이나 사회과학 책은 소설을 잘 읽기 위해 읽기 시작해서 나름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읽어내는 사람이지 절대 즐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 책은 매 페이지 저를 너무 즐겁게 해줍니다. 정말 읽을수록 너무 재밌어. 너 빨리 읽고 싶어. 근데 천천히 읽고 싶어. 뭐야 이건? 이러고 있습니다. 셋째로 전 책에서 좋은 글귀를 보면 캡처해두거든요. 나중에 써먹거나 공유해주거나 궁금하면 찾아보려고요. 근데 이 책은 캡처를 못하고 있어요. 책 전체를 스캔할 수는 없거든요. 진짜 요물이에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박태웅님 이라고 다셨습니다. 박태웅 의장님이 이 댓글을 보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제가 그러게요. 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태웅 의장님한테. 그 양반 뭐 이거 안 보고 있을 거거든요. 네. 미세스 션샤인님 댓글은 YG가 읽겠습니다. 네, 미세스 선샤인님 올해 들어 집도 이사하고 이직 후 재택근무도 는 데다가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남편 또한 일이 매우 바빠져서 제 삶에 통 여유가 없어진 관계로 책걸상을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출장 갈 일이 생겨서 전국 축제 자랑과 환한숨 편 뒤늦게 들었습니다. 역시 너무 좋네요. 책걸상 출퇴근길에 많이 듣곤 했는데 재택하니 시간 확보가 쉽지 않네요. 이걸 다 언제 듣나. 네. 트래블링님이 아마 강양구의 강한 과학을 읽으신 모양입니다. 제가 읽은 강 기자님 책 중에 단연코 최고네요. 와. 물론 근래 읽은 모든 책 중에서도요. 유명한 과학 서적들의 핵심을 술술 읽히는 문장으로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명확한 이유와 근거로 통찰력 뿜뿜한 분류까지 해놓아서 감탄했습니다. 짝짝짝. 소개된 책 중 몇 권은 힘겹게 읽고 나서 좌절했던 혹은 참다 못해 던져버렸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로 관련 과학도서를 추천할 때가 자주 있는데 앞으로 1번으로 이 책을 강추하겠습니다. 물론 강한 제목에 외면하지 말고 딱딱한 표지는 얼른 넘기라는 멘트는 필수겠네요. 표지가리 강추합니다. 좋은 책 써주시고 용기 내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트래블링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트래블링님의 댓글도 결국에는 표지 깔라는 내용이라서 네, 아무튼간에 아이고, 강한과 표지가리 100만인 서명운동 같은 거를 좀 하든지 어디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표지가리 시급합니다. 뭐 좀 글을 올리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YG도 그렇고 문지도 그렇고 표지가리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네, 문지 전혀 표지가리 할 생각 없고요. 네. 그리고 저도 계속 보니까 정이 들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싫다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네. 그것도 약간 매몰 비용 오류 같은 거 아닙니까? 보다 보니까 그냥 응?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유혹하는 YG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과거에 유혹하는 YG 할 때는 한 권의 어떤 테마 책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네. 읽어보라고 뭐 저희 써니 또 청취자분들을 YG가 꼬셨는데 오늘은 지금 듣자 하니까 굉장히 여러 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유혹을 해보겠다고. 네네. 물량 공세를 해보겠다. 물량 공세. 그리고 그 사실 유혹하는 YG의 1차 대상인 JYP나 써니는 별로 안중에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왜냐하면 어차피 읽지 않을 거다 이들은. 내가 아니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그렇게 아니, 생각해요? 일단 오늘 제가 아니 골라온 써니야 뭐 평소에 책 안 읽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JYP는 읽을 수도 있잖아. 아니 제가 골라온 장르가 JYP가 즐기지 않을 JYP뿐만 아니라 뭐 써니 둘 다 즐기지 않을 장르일 게 거의 확실한 데다가 또 써니는 거기에다가 또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당분간 책을 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 무슨 소리예요? 저 요새 책 읽는 거 좋아해가지고 책 읽고 신혼여행 있는데. 가면 그 호텔 방에서 책 읽으면 되잖아. 아우 신랑이랑 놀아야지.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 신혼여행 가면은 책 못 읽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하도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뭘 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무겁습니다. 제가 지금 옷을 싸가는 것도 한 트렁크인데.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네. 사가요? 전자책도 있잖아요. 아, 무거운 건 그렇지.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네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네. 세 권은 과학책 범주에 속하는 책들이고요. 네. 잠깐만 세 권은 과학책 범주? 그럼 더 있다는 얘기네? 네네. 그리고 한 권은 소설책. 이 소설책도 제가 몇 번 JYP한테 재밌으니까 읽어봐야 했더니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참에 그냥 제가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그럼 세 권의 과학책과 한 권의 소설책을 나머지 하나는요? 요번 시간에 다 터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아니죠. 다음 시간까지 시간까지 합쳐서? 다음 시간까지 합쳐서 제가 네 권? 네 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네 권의 책을 네. 유혹을 해본다고 근데 다 하네요.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이 책걸상에 책 선정 권한이 온전하게 있다면 네. 온전하게 한 주씩 다 할애하고 싶은 책들인데 JYP를 설득할 자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JYP가 안 읽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 정보가 없어요. 오늘 과연 이 네 권을 이번 주에 뭘 들고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굉장히 호기심이 동합니다. 아니 그런데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원래는 과학책으로만 네 권을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권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왜냐하면 제가 올해 읽은 번역된 과학책 중에서는 제일 좋은 책으로 꼽는 책이고 분량도 얇아서 네.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JYP 분명히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뻔해서 그 책을 뺐는데 오니까 그 책을 읽고 있네. 이거였어? 거의 다 읽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절대 안 읽을 줄 알았지 이미 읽었어 이러고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약간 황당했어요. 아니 평소에 그래요? 과학책 진짜 안 좋아하는. 근데 제목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책 얘기도 좀 이따 합시다. 네. 네. 어쨌든 그 네 권 중에 혹시라도 내가 읽은 책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저렇게. 아니 없어요. 없어요? 오랜 기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두꺼워. 일단 거기서 탈락. 네, 두 권은 두껍고 한 권은 안 읽은 소설인 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한 권은 너무나 최근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그리고 별로 JYP가 관심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책의 뒷부분에서 JYP는 분명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럴 것이기 때문에 전혀 JYP랑은 안 맞는 책입니다. 자, JYP나 써니 자, 네. 공동 진행하는 사람들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YG의 책 유혹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니까 유혹하는 와이즈가 아니고요. 한풀이 하는 와이즈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주제 왜 안 다루냐, 이런 책 좀 다루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심지어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책을 또 구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어서 그렇군요. 제가 가져왔는데 네, 첫 번째 기대됩니다. 책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JYP의 편협한 독서 이력 때문에 그동안 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주에 소개한다 이런 거군요. 부정하지 않아. 첫 번째 책은 제목도 너무나 좋고 네. 그리고 표지도 너무나 예쁜. 네. 심지어는 그 한 분이 아마 좋은가 봄님인 것 같아요. 강량구의 강한과 표지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책은 이런 책 표지는 왜 못 만드냐. 그걸로 예를 들었던 책 중에 한 권이 있는데 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네. 이게 소설이에요? 아는 아니에요. 책이다 이거는 그래도. 과학책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과학책인데 굉장히 다정한 제목이네요. 표지도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약간 핫한 책이기도 해요. 왜 핫한 책이냐면 제가 추천사를 썼어요. 본인이 추천사를 써서 지금 이 책이 핫하다고 아니 하시는 제가 거예요? 추천사를 써서 이 책 표지 뒤편에는 네. 이제 제가 쓴 추천사도 그 이화여자대학교 최희천 선생님이 쓴 추천사와 그리고 국립가천과학관의 이종모 관장님이 네. 쓴 추천사랑 같이 있는데 뭐 설마 제가 추천사를 썼다 그래서 그 책이 화제작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소설가 김영하 씨가 자신의 북클럽 선정 도서로 이 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책 중에 네. 지금 꽤 과학책 평소에 즐겨보지 않는 분들도 약간 제목에 홀리기도 하고 그리고 김영하 북클럽 선정 도서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별점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이 책의 핵심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기 가축화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 가축화요? 네, 자기 가축화라는 개념이 이 책의 핵심 개념인데 이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헤어는 생물학자고 그리고 버네사 우주라고 하는 공동 저자는 저널리스트인데 둘이 부부예요. 네, 그래서 브라이언 헤어는 꽤 유명한 과학자고 이 버네사 우주는 저널리스트인데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책을 써냈는데 네. 제가 짐작컨대 소스는 브라이언 헤어가 많이 제공을 하고 구성이라던가 이제 글로 만드는 데는 버네사 우주가 좀 기여를 많이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브라이언 헤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기 가축화라고 하는 개념을 앞에 내세우면서 이제 그 개념이 실제로 존재한다. 네. 그리고 의미가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인데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간사에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기 가축화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개가 어떻게 가축이 되었나를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네. 기존의 논쟁은 어떤 것이었냐면 피노키오 가설이었어요. 피노키오 가설. 피노키오 가설. JYP 피노키오 안 읽어봤죠? 피노키오가 소설인가요? 동화인가? 어찌됐든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아이가 피노키오. 그렇죠, 그렇죠. 네, 이탈리아 동화인데 이탈리아의 장편 동화인데 그 피노키오가 원래 사람이 아닌 건 알죠? 나무 목각 인형 같은 목각 인형이죠. 예, 목각 인형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알겠네요. YG는 JYP를 동심 따윈 없는 사람. 아니 동심 따위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동화를 몰라요. 음. 읽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거의. 어쨌든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 네, 이거, 그 피노키오. 그건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피노키오 가설이라고 주로 이제 비판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그 목각 인형 피노키오를 처음 만든 할아버지가 제페토 할아버지거든요. 그 제페토 할아버지가
목각인형 피노키오를 만든 것처럼 인간이 의도적으로 늑대 중에서 좀 예, 이제 사냥이나 우리- 경비에 도움이 되는 늑대를 계속해서 개량을. 입양을 해가지고 개량을 해서 새로운 개라는 종을 만들었다라는 게 기존의 유력한 네. 가설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두 분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걔가 왜?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레이먼드 코핑거랑 로나 코핑거라고 하는 부부 동물 행동학자가 네. 이제 브라이언 헤어는 사실은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은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코핑거 부부라고 하는 부부 과학자가 그런 피노키오 가설을 비판하면서 네. 이제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개는 스스로 가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야생을 개량한 게 포기하고 아니라 야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 옆에서 가축으로 살기를 선택을 했다라는 왜요? 거예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제 신석기 한 1만 2천 년 전쯤부터 인간이 정착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네.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남는 먹을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남는 먹을거리의 일부는 저장이 되지만 일부는 저장이 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로 인간 정착지 주변에 버려지는 것들을 먹는 게 고생해서 사냥을 하는 것보다 자기들한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늑대 집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똑똑하네. 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인간 정착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뭐 그렇게 배회하다가 새끼 늑대들 같은 경우는 인간 아이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뭐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인간 주변에 배회하는 늑대들끼리 서로 교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뭐 아양 떨고 그다음에 순딩순딩한 아이들 나올 수 순딩순딩한 있죠. 아이들끼리 서로 교미를 해서 그 새끼들이 나오면은 더 그런 영향이 커졌을 테고 그래서 걔가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되어서 가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축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 가축화 가설이라고 해요. 설득력 있네요. 그 과학책에 관심 없고 그 개의 기원에 대해서도 관심은 없는데 듣다 보니까 저 얘기는 옛날에 들은 이야기네. 어디 나오는 거지? 강한 과학에도 나오는 강양구의 강한 과학에는 안 나옵니다. 내가 읽은 과학책들은 다 YG의 책들이 태반인데 거기서 어디 읽은 것 같은데. 설득력이 꽤 저는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이게 21세기 들어서 더욱 더 사람들을 이제 혹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21세기 들어서 이제 동물권에 대한 목소리도 좀 등장하고 그리고 동물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대등한 파트너라고 하는 의식이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런 식의 담론도 나오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코핑거 부부가 딱 자기 가축화 가설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축화 가설은 그 피노키오 가설과 비교를 했을 때 개의 능동성을 훨씬 더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선택한 게 아니라 개도 사람을 선택한 거다라는 서로 주고받는 능동성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들 중에도 이거 말되네. 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방금 JYP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때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개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가축이 되었는지를 놓고서는 이 자기 가축화 가설과 그 피노키오 가설이 아직도 지금 경합 중이에요. 뭐 새로운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타나서 자기 가축화 가설이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서 자기 가축화 가설이 그럴듯한 가설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브라이언 헤어는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쓴 브라이언 헤어는 이 자기 가축화 가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개에서 좀 더 나아가서 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스스로 뭔가 순딩순딩해지기를 선택한 동물들이 있다. 네. 그러면서 침팬치, 오랑우탄, 고릴라와 함께 이제 유인원 중에 하나인 보노보라고 하는
보노보라고 하는 유인원이 있거든요. 네. 오, 네. 보노보가 있는데 그 보노보는 굉장히 침팬지랑 굉장히 유전적으로 가까운 네. 유인원인데 침팬지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다음에 수컷 중심적이고 그리고 좀 잔인하고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보노보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일단은 암컷 중심의 모계사이고 되게 순딩순딩하고 갈등이 생기면 다 섹스로 풀어요. 아, 자기들끼리? 예. 그 보노보노는 원래 그걸로 유명하죠. 되게 이렇게 야한 동물이라는 아, 걸로. 네. 네, 그래서 이 보노보와 관련해서는 강량구의 강한과학에서도 거기 나옵니까? 네, 그래서 네, 내가 네. 알고 있는 거구나. 아, JYP의 과학 지식은 다 강한 과학에서 나온 건가요? 네. 너무 웃기네요. 네, 강량구의 강한과학에서도 네. 그 침팬지와 보노보를 이제 대조해가지고 제가 침팬지는 이렇고 보노보는 이렇고 인간 안에는 침팬지의 마음도 있고 보노보의 마음도 있다. 이제 이런 걸 제가 쓰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브라이언 헤어는 이 보노보가 그렇게 순딩순딩해주고 네. 갈등을 폭력으로 해소하기보다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과정이 사실 자기 가축화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특정한 보노보 집단이 먹을거리는 굉장히 풍부하고 천적은 거의 없는 아프리카의 어떤 환경에서 딱 갇혀가지고 진화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별로 천적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과일 같은 게 되게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굳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격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애들은 점점 도태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다정하고 그리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이제 종들은 점점 득세하게 되어서 네. 이제 지금의 보노보의 그런 습성이 정착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브라이언 헤어가 그 자기 가축화 가설을 약간 응용해가지고 이제 내놓은 거고요. 잠깐만, 그러면 개는 늑대는 지금 멸종 위기인데 개는 막 온 세상에 이렇게 넘치잖아요. 네. 그럼 침팬지나 고릴라나 뭐 그 비슷한 오랑우탄이나 이런 친구들보다 보노보노가 막 개체가 많고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보노보는 지금 보니까 피그미 침팬지라고도 얘기를 원래 하고 피그미 침팬지라고 불렸다가 이제 보노보라고 하는 아예 다른 그냥? 학명으로 아예 그냥 지금 불리고 있죠. 네.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하고 자기 가축화 이런 개념을 이렇게 뒷받침하려면 보노보노가 되게 번성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번성할 수가 없는 게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고릴라처럼 이제 보노보의 서식지도 원래 그렇게 넓지 않았던 데다가 인간 활동 때문에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만약에 진짜 보노보가 그 개처럼 인간이랑 붙어 먹었으면 굉장히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네요. 자신들의 개 서식지를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개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개가 인간에게 결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그 오랜 친척인 늑대들은 거의 됐고 나오고 멸종위기 상태인데 이제 자신들은 계속 번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노보는 사실은 그러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종이기도 하고 야생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야생의 터전 자체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자기 가축화 가설의 강력한 반론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제 나가서 브라이언 헤어는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다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 인간도 바로 자기 가축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노보처럼 뭐라고 보노보에서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인간도 자기 가축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인간이 네. 뭐 호모사피엔스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의 인간의 형태로 진화를 해오면서 어느 순간에 되게 갈등을 조장하고 그치.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리고 뭔가 이게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 집단의 구성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뭐 그런 폭력적인 그쵸. 성향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이들이 점점점 도태되고 뭔가 서로 협력하고 좀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힘에 의한 권위가 아니라 뭔가 존경을 받는 권위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인간 사회라는 게 서서히 만들어졌고 그렇게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그런 잔인한 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딩순딩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난 진화가 많이 된 사람인가 봐.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이 다정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다정하지 이 정도면. 네. 아무도 인정하지 않네요. 네. 네, 여기 지금 JYP 직원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순간 고개를 돌려버리네요. 아니, JYP 다정한 편이죠. 네, 저는 인정해 줄게요. 다정해요. 아니, 다정한 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정하니까 뭐 본인과 안 어울리는 그런 달달한 책들을 맨날 권해서. 네. 보노보노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을 그렇게 잘못 말한 것 같기도 네, 한데. 번호 있죠. 그 만화 캐릭터. 만화 캐릭터죠. 예. 걔는 귀엽고 수달인가 뭐 다정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뭔가 하여튼 해달인지 뭐 뭐 수달인지 그런 거. 맞아요. 그런 네. 애고. 보노보는 원숭이 계열. 유인원 계열 원숭이 유인원 원숭이랑은 또 다른. 아, 유인원 계열. 예. 아유 무식해. 무식함이 철철 흐른다 그냥. 자자. 그래서 네.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인류가 지금 이렇게 뭔가 지구에서 주도권을 쥐고 또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고도의 지성을 가진 이런 존재로 된 것은 다른 아닌 다정해졌기 때문이다. 다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이제 제목을 붙였고 그 원제가 참 재밌네요. 저는 이제 다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 제목을 어디선가 보면서 그냥 뭐 에세이인가 뭐 그런 그러게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원제가 Survival of the Friendliest, 가장 다정한 것들의 뭐 생존? 이런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적자 생존을 말을 약간 비튼 거네요. 거죠, 예. Survival of the Fittest가 이제 적자 생존인데 Fittest 자리에 Friendliest를 넣은 거군요. 아, 제목도 근사하구나. 네, 그래서 책이 되게 재밌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원래 이 브라이언 헤어가 개를 되게 좋아했대요. 네. 그런데 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랑 상호작용이 많은 개일수록 똑똑하다라는 사실을 브라이언 헤어가 뭔가 과학적으로 뭐 확인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다정한 것이 더 똑똑해지고 그리고 그게 어떤 환경에서는 장점으로 작용되어 가지고 생존하기에도 더 도움이 되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자신의 연구를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축화 가설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이제 보노보 연구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개념을 넣어 본 거죠. 근데 이 책이 어떻게 기획이 돼서 나오게 됐냐면 네. 트럼프의 4년을 보면서 트럼프의 4년 그러니까 약간 중호하고 네, 맞아요. 갈등을 조장하고 네. 트럼프는 진화가 덜 된 이런 걸 인간이다 이런 보면서 얘기군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브라이언 헤어가 두 가지 이제 질문을 부닥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뭔가 훌륭하게 된데 혹은 세계를 주도하게 된 데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다정함, 자기가축화 이런 거고 또 하나는 트럼프를 보면서 그런 인간들 중에 왜 저런 인간이 나왔을까? 그리고 또 왜 많은 사람들은 저런 인간의 저런 갈등이나 중후를 조장하는 것을 혹할까? 여기에다 의문을 풀고 싶었는데 사실은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요? 두 번째에 대한 답도 이 책에는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렌들리 하잖아요. 네. 그 프렌들리 한 것 때문에 지금의 인간이 되었는데 그 프렌들리의 공감의 원이 딱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인 뭐 사실은 예전에는 그 규모가 더 적었겠죠. 어떤 지역에 자기랑 오래 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생김새도 닮고 피부색도 같고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은 감정이입을 했다가 어쨌든 그 근대 이후에는 이제 그 감정이입의 원이 범위가 더 넓어진 이제 거죠.
국가 수준으로 확대가 돼 어. 민족이나 국가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족주의를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뭐 흑백 분리하는 인종주의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국가주의를 자극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에 우리가 훨씬 더 감정이입이 되어서 넘어가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까지도 담고 있는 책이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굉장히 훌륭하게 들리네요. 네,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얘기는 그 YG가 싫어하는 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나 뭐 그 시리즈에서 좀 나오는 얘기 같기도 나오는 하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유발 하라리가 뭐 되게 새로운 얘기 한 것 같은데 유발하리 진짜 싫어해. 싫어한 게 아니라 과대평가되었다. 과대평가되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얘기 오래전부터 하고 다녔다고요. 우리 근데 영어로 책을 안 냈을 뿐이지. 우리 얼마 전에 정신여고 녹음할 때 그 윤대현 교수님 아. 나왔었는데 그분도 유발 하라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 진짜? 분노 아, 유발자. 그러니까 나 윤대 자기 분노 유발자래. 유발 나 하라리가. 윤대현 교수님 왠지 너무 좋던데. 이로 통하는 면이 있었네. 분노와 짜증을 유발한대 그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책 내용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번 거야. 그래 저랑 정확한 똑같은 같은 평가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대현 교수님이 참 훌륭하신 정치과 전문이거든요. 유발 하라리 싫어하면 다 훌륭한 거야.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은 그런 책이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운이 좋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책 나오기 전에 가편집본을 먼저 보내줘가지고 나오기 전에 먼저 읽고 뭐 어쩜 작게 추천사도 써서 드렸는데 책이 재밌어요. 네. 예, 재밌고 그다음 흥미롭네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과학책에 이제 좀 높은 문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문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과학책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마땅한 책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문턱이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좀 주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브라이언 헤오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하나만 여쭤보자면 이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책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의문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존 알고 있던 그런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 이걸 랑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이 혹시 있을까요? 강량구의 강한과 그 답변을 예상하고 그냥 예의상 던져준 거죠 지금. 아니요, 진심으로 진실 추천해달라는 질문이었어요? 얘기였는데 진심으로 설마 강량구의 강한 과학을 이야기할 줄은 몰랐겠죠. 실제로 그치. 강양구의 강한 과학이나 그 전작들 네. 뭐 그 수질 위생이나 또 뭐죠? 과학의 품격. 품격 이런데 요 진화론 관련 얘기들이 꽤 심심찮게 아. 나와요. 네. 그럼 두 개를 읽어보면 좋겠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과학의 품격은 표지관리 안 하세요? 과학의 품격은 강한 과학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홀리한 느낌이어도 있잖아. 그건. 이 사람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표지도 참 예쁜데 네. 이게 원서 디자인을 가져온 건가 싶어서 확인해봤는데요. 원서 디자인은 완전히 다르네요. 네. 한국 그래서, 표지가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고 아마 소설가 김영하 씨가 이 책이 담고 있는 약간 그런 좀 선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선한 메시지 그리고 또 책의 만듦새 등등에 꽂혀가지고 추천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뭐 그 김영하 씨가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이렇게 본인의 영향력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읽히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저자가 주장한 사실 다정한 것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그리고 인류는 점점 더 다정해져 왔다라는 게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스윗한 세상이 되게. 그러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제가 초를 치자면 자기가축화 가설은 좀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축화 가설의 스토리텔링에 반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전히 우세한 건 적자생존인가요? 여전히 우세한 건 개의 경우에는 네. 이제 개를 둘러싸고 그 논란이 특히 첨예하니까 피노키오 가설이 여전히 좀 우세하긴 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조금 더 다정해지는데 한 200만 년 정도 걸린다거나 이러면 뭐
우리한테는 뭐 딱히 희망적인 뉴스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에 4권 한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한 권만 가지고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네. 뭐 두 번째 거는 뭡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소설을 한 권 짧게 네. 추천할게요. 네. 소설. 제가 그 이번 주에 가져온 4권 중에 이제 소설 한 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소설 한 권이 제목이 젠가예요, 젠가. 제가 아는 그 그 나무- 젠가인가요? 나무 뽑는 그거? 맞아요, 맞아요. 음. 네, 그 젠가인데 사실 뭐 그 젠가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전혀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데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한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되게 정진영 작가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책이에요. 2020년 12월에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나온 지 한 10개월 정도 된 책인데, 사실 이 책이 막 나왔을 때는 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 출판됐을 때 봤어요. 보고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게 그 앞에 무슨 전작이 드라마로 만들어진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고서 제가 네. 좀 별로일 허쉬, 것 같다라고. 허쉬 드라마 원작자. 황정민 씨랑 유나 네. 씨가 그 뭐 신문사를 무대로 한 네네네네네. 그 드라마가 허쉬인데 그 허쉬의 원작을 쓴 분이 이 정진영 작가예요. 원작의 이름은 침묵주의보였군요. 네, 그 침묵주의보가 데뷔작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침묵주의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JTBC 허쉬였는데 그 사실 기자들 나오는 드라마 안 보잖아요. 의사들이 의사 나오는 드라마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진짜 뭐. 현실성 그렇죠. 진짜 맞아요. 없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왜 봤나 몰라. 재밌어. 다른 의학 드라마 거의 안 보는데. 판타지연 하면서 봤겠죠. 근데 저는 이게 몇 편 막 둘러보다가 이게 별로 너무 좀 개연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미도 없고 그래서 황정민 씨나 유나 씨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작의 작가라고 하니까 제가 침묵주의보라고 하는 소설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괜히 그냥 안 읽고 싶었어. 안 읽고 싶어졌던 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도 안 봤어. 예, 그래서 이 젠가를 그냥 치웠는데 네. 왜 다시 읽어보신 거예요? 책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버리려고. 책이 있었어? 책이 있었어요. 읽진 않았는데 사기는 했구만. 예, 책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리기 전에 뭔가 무슨 내용인지라도 훑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얘를 버릴지 말지 결정해야 되니까 전혀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앞부분을 읽었는데 웬걸?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 설정 자체가 어떤 설정이냐면 혹시 박근혜 정부 때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불량 부품 때문에 스캔들 터져가지고 난리 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상당수가 가동 중단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건을 모티프로 쓴 소설이더라고요. 그 사건을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불량 부품을 공급하는 지방의 유력한 중견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소설의 한 축이에요. 이게 한 축이고 그 다음에 그 지방대 출신으로 서울의 언론사에 들어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중견기업이 위치한 지방지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는 그 등장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기자 등등이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점점 파멸로. 그래서 젠가구나. 네, 점점 파멸로. 그러니까 블럭을 하나하나 빼가다가 나중에는 젠가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소설로 그렸는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딱 설정만 들으면요, 이거는 드라마나 또 영화화하기에 참 적합하다. 네, 저는 오히려 저는 침묵주의보를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허쉬라는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게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저는 지금 요 설정만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책 있잖아요. 변두리 로켓. 이케 이도준.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변두리 들었어요. 로켓의 약간 좀 다크한 버전, 다크한 버전. 변두리 아. 로켓 만드는 회사보다 이 회사가 훨씬 훨씬 규모가 크고 큰 어. 회사죠. 왔다 갔다 하는 돈도 단위가 좀 클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불량 부품을 만들었던 기업이 아마 LG인지 뭐 LS인지 뭐 이런 대기업의 계열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지방의 중견 기업도 미래전선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계열사로 등장을 해요. 되게 있을 법한 회사. 아니, 실제 취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량 부품 미래전선 계열사고 그 회사 이름은 내일전선이래. 네. 그래서 그 기업 내에서 이제 계보들 서로 막 싸우는, 그래서 네. 한쪽은 은폐하려고 하는, 아. 그리고 한쪽은 이제 자신들 뭐 이득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업고 그 세력이 되기 기업의 위해서. 주도권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폭로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서 그 기자는 이제 이용 당하는데 또 여기도 이제 그냥 마냥 이용만 당하고 있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내용들이 막 일단 얽히고 흥미롭네요. 기업 네. 소설입니까? 분위기는 그러면? 분위기는 기업 소설이 약간 좀 사회파 소설 같기도 하고. 사회파 소설 같기도 하고, 오.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무슨 진짜 막 착하디 착한 캐릭터의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뭐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나쁜 놈이야. 다 서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네, 과정에서. 서로 자기 이득과 컴플렉스 뭐 변두리 로켓처럼 막 흥미진진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페이지 터너는 사실 아니죠. 페이지 터너예요. 오. 제가 이 책을 근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아니 얘기해줬잖아요. 젠가 재밌다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고 말았잖아. 그거 별로 관심 없다는 식으로. 근데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읽어보고 그리고 싶다. 응. 마음에 드는 게 페이지가 별로 안 된다. 아 맞아요. 두껍지도 않아요. 264쪽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약간 두껍게 쓸 수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리고 그거는 써니가 저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읽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작가가 기자 출신이에요. 저는 그 지점에서 조금 다르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소설 속의 이 내용이 어디까지 취재한 내용일까? 11년간 일간지 기자로 일을 했는데. 지금도 기자네요? 현재 문화일보 기자 겸 소설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근데 실질적으로 취재 활동을 젠가를 보면은 자기가 그 밥벌이로서의 기자를 포기하고 소설가로 지금 투신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게 전업 소설가가 되어 보려고 도전했다가 이게 쉽지 않구나 하고 다시 컴백을 했다가 네. 또 다시 도전을 해본 게 아닌가 싶은데 전 문화일보 기자라고 최근 기사가 있는 걸 보니까 현직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뭐 81년생 그 젊은 작가신데 뭐 젊은 작가는 아니죠. 81년생이면 벌써 81년생이 젊지 않다고 하니까 써니가 쓴 웃음을 날렸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젠가도 드라마로 제작될 가능성이 있나 봐요. 어딘가에 그래요? 이제 계약은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딱 그 플롯만 들었을 때 재밌어요. 일단 흥미가 확 생기는 그런 설정이라서 충분히 드라마나 영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덜 쓰신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인터넷 서점 가보면은 인물 관계도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전 연인, 성추행, 동기, 견제, 반격. 그거 좀 이렇게 좀 다크하고 좀 끈적끈적하고 좀 은밀하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뭐 살인이라든지 사람이 죽긴 하는데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골적인 무슨 그런 야한 장면이라든지 성의 묘사라든지 이런 거 다 뺐어요. 그런 거 다 군더더기 같은 거 다 뺐습니다. 그냥 인물들의 갈등에만 딱 주력하면서 그 260페이지를 쫙 달려나갑니다. 깔끔하네요. 네.
정진영 작가가 다음 소설 쓰면 YG는 일단 아무따 일단 한 번 더 아무따 읽고 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드라마 때문에 약간 이미지가 구겨지긴 했는데 그 침묵주의보다 한번 읽어볼까. 시간이 편견을 좀 편견을 좀 걷어내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나가는 말처럼 젠가 봤는데 뭐 그것도 재밌었다 요런 얘기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좀 길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사야 하나 또 팔랑귀 YG가 말할 때 확신에 재밌어요. 이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젠가 네, 저 재밌게 읽었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와 젠가 네, 그렇게 두 권의 책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그리고 써니와 JYP를 YG가 유혹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서로 약간 대비되는 책이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와 젠가. 젠가에서는 거친 것이 살아남습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다정한 것이 살아남습니까? 거기에서 스포일러죠? 다정한 사람 없어. 다정한 사람이 없어. 다정한 사람 없어. 젠가에는 다정한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책걸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